자,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로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에 거세게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또 삐끼질 후에 재하락으로 가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은 잠시 조정이 오더라도 이후에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주식 매수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이어져야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및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뭐 사실 다 가능성이 지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하나에 딱 해당되는 게 없고 사실은 2007년과 같은 점과 이제 또 다른 점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 슈퍼 버블이고, 그죠? 미국 주식은 이제 건들 생각이 없고요. 이제 한국 주식 그에 비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유는 그간 기관 장난질도 많았고, 그간 트럼프의 무역 전쟁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상승이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런 무역 전쟁 등의 영향, 요게 요 저평가된 요인이 해소돼서 오른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화이자나 그 백신에 의한 유동성 팽창에 있어서 오른 것인지 그 두 가지 원인도 조금 애매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턴 인용되는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이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2007년처럼 상승 후 속임 하락일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내년까지 큰 상승이 올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2007년도, 2008년에 개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와 2007년도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2007년과 2008년 전에 외국인 누적이 매도가 계속 쌓여왔고 50조 원 쌓인 다음에 큰 폭락 나왔다는 점 기억하시고 30조 원 정도 쌓인 후에도 하락은 시작이 됐었죠. 일부 1차 하락이. 우리 이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외국인 누적 매도가 약 23조 원대입니다. 한때 30조 원까지 갔었는데 또 2007년과 다른 점은 지금처럼 6조 원가량 여기서 한 6조 원대 매수가 들어온 점 이건 다릅니다. 2007년도에는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고 그냥 주구장창 매도로만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앞으로의 이 6조 원가량 매수 전환이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 2007년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도 2000선, 2000 초반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요즘에 많이 올라서 주가까지 갑자기 확 오르긴 했습니다만 기간 13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은 주식 레벨은 2600이라도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미국에 비해서 저평가이다. 그래서 2007년과 같이 되는 무슨 불트랩 상승 후 속임 후 하락 2007년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도 추가로 지금처럼 무대포 상승 후에 하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의 주식 매수 6조 원 들어온 이 모습은 다르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 6조 원이 다시 매도를 해서 다시 30조 원, 40조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꼭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게 되고요. 2007년도의 모습인데요. 2007년도에는 첫 서브프라임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그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떨어집니다. 물론 하락의 강도는 지난 3월에 이거보다 훨씬 더 컸고 지금 반등 강도도 훨씬 더 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00선에서 1600대까지 떨어졌고요. 지난 3월에는 2200에서 1400대까지 떨어진 후에 하락을 시작한 지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를 구직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은 또 비슷한 면이 되는 거죠. 조금 적어 넣는다면 비슷한 점은 또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했다는 점. 그러나 낙폭이나 상승폭에 있어서는 지금이 낙폭도 훨씬 컸고 그때에 비해서 상승폭도 훨씬 컸다. 그래서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1차 하락 1600까지 하락 후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요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여기 시기 기간은 비슷할 것 같은데 기간은 여기 조금 더 커지고 있죠.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가 이렇게 된 후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락이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비슷한 레벨일 수가 있죠. 서브프라임 여기 닥치고 코로나 여기 닥치고 해서 여기서부터 하는 건 조금 여기서는 무역 전쟁까지 겹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 하락을 그만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다른 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때도 서브프라임이 닥치고 1년 있다 2008년도에 큰 위기가 왔던 것처럼 코로나가 여기 닥치고
실질적인 영향이 언제 닥쳐서 다우든 나스닥이 문제가 생길 것이냐, 이제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이건 상승 속임 하락이라면 선물은 12월 만기 때까지 계속 올려 붙일 수가 있어요. 선물은 계속 선물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면서 다시금 요 주식은 다시 매도 전환을 할 것이다. 그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번,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큰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한번 잠시 눌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의 입장이에요. 외국인의 입장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다우나스닥이 크게 오르기로 월가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3천 이상 다시 오르기로 돼 있다면은 외국인들은 주식을 조금 더 눌리더라도 싼 가격에 조금 더 사고 싶을 거예요. 굳이 뭐 계속 올리면서 사는 것보다 이 정도 눌리더라도 여기만 지지된다면은 그 후에 이 가격에서 점점 더, 여기도 키포인트가 뭐다? 그렇듯 주식 매수입니다. 주식 매수가 계속 쌓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2007년과 다른 조정이 오더라도 재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무대뽀 계속 큰 상승인데, 이거는 그냥 선물이든 주식이든 지금처럼 계속 매수를 하면서 다우나스닥 큰 동반 상승해서 향후에 매우 큰 상승. 이 경우에는 극단적인 예를 들겠어. 코스피를 만약에 4천, 5천까지 올리기로 월가가 정해줬다면은 굳이 뭐 2,600에 사나 2,400에 사나 아니면 뭐 막말로 뭐 3,000에 사나 상관없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상관없이 선물, 현물 계속 다 올리면서라도 살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넣어두긴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달러 엑소더스에 대한 생각입니다. 요거는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현재 달러 약세, 바이든이 달러 약세라고 봤을 때 그럼 달러 자본은 미국을 탈출하게 되죠. 이미 우리나라 채권 동향을 보면 이미 많이 탈출해서 한국에도 와 있고 여러 가지 와 있는데, 그게 다 채권으로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채권이 이제 주식으로 좀 옮겨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선발로 미국이 크게 오른 후에 미국은 이후에 상승이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버티고 상승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상승에 비해서는 덜 상승하는 동안 한국이나 어떤 이머징 마켓들만 큰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한번 주식 놀이를 하는 국가가 후발로 생길 수도 있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넣어두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가치적인 걸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코로나 영향이 이제 결국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닥칠 거란 말이죠. 상업 부동산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그리고 지금도 빚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영향이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왔을 때 그 영향을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늘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이어질까 하는 생각을 늘 이건 한켠에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달러 세력의 유동성 정도로는 한국 주식을 가지고 놀 수도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선물 노래에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인 상승으로 갈지는 외국인의 주식 매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 제가 볼 때 가능성이 큰 거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잠시 정말로 외국인이 하면 조금 지수를 떨어뜨리면서 계속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 매수를 들어오면은 잠시 눌리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이것이 다시 매도 전환하고, 지수는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계속 사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만기 때까지 올림으로 인해서 지수는 견인하고, 그러면 다시 주식은 매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매도 전환하게 되면은 불틀의 부의 하락, 요 가능성을 두개 보겠는데, 어쨌든 현재의 주식 매수 강도는 2007년에 못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시나리오들도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고 차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겠죠. 글쎄, 아무리 바이든이 됐다고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기관도 매도하는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리면서 뭔가를 얘기하듯이 삐끼하듯이 올려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좀 기분 나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의 목적이 단순히 지수를 조금 좋게 만들고 삐끼질하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좀 조정이 오더라도 외국인들의 조용한 매수가 계속 이어져야만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국 주식이 미국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저평가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비 좀 70%, 인버스를 뭐 30%를 가져가든 이렇게만 돼도 나중에 하락이 나와도 충분히 견딜만 하죠. 그리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투자비중 60%에 뭐 인버스 40%만 돼도 이 인버스라는 것이 지수가 하락하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40%를 커버치죠. 그래서 투자비중이 20%뿐이 안 되고 이거는 투자비중이 40%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나라 주식을 제가 계속 투자해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할 때는 조심했지만은 결국에 투자한 주식이 지수보다 많이 올랐다면 충분히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현재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린 상태죠. 지금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까지 이래봐야 40%뿐이 안 되거든요. 투자 비중이. 인버스 감안할 때 70% 80%까지 지금 코스닥 50에서 60%까지 올리라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 비중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스닥 어제 또 살짝이나마 5일선 이탈했죠. 5일선 이탈할 때마다 인버스를 5에서 10%씩 그때그때 조절하면서 이평선 대응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늘 불트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코스닥은 좀 더 안 좋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코스닥은 그때그때마다 좀 잘 조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오버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까지 해결이 내년 말까지 깔끔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상업부동산의 하락으로 시작되는 또 많은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시작되는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대한 경기 둔화는 아마도 내년도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략 이런 큰 그림을 봐두시고 향후에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때그때 저희가 잘 대응하고 해석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코스피 투자 비중 뭐 70%, 뭐 예를 들어 코스닥 비중 50% 해서 뭐 인버스 이렇게 맞추려면 인버스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5% 투자하고 인버스 15%면은 15% 커버치니까 이렇게 되면 70%가 되는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 투자하려면 75% 투자를 하면서 25% 인버스를 가져가게 되면 25% 커버치니까 50% 비중이 되는 겁니다. 5일선 살짝 깨질 때마다 요 비중을 한 5에서 10%만 조정하면은 요게 한 40에서 60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에 비해서 여러분이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 이 정도 투자 비중으로 아니면 60대 40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60대 40이면 여러분 사실 하락에 나와도 커버될 수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 뭐 그대로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누누이 강조드렸죠. 아직은 인버스 우익으로 갈 때는 아니다 라는 말을 선물 동향이나 외국 동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인데 지금 70에서 80%까지 올리는 이유는 외국인의 누적 매도가 지금 20조 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는 무조건 까고 시작하기로 이제는 결정이 된 것이죠. 지수도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나우나스닥이 하루에 뚝 떨어지는 때가 언젠간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아마도 그러기 전에는 외국인의 선물이 사방을 좀 쌓은 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글쎄요, 또 9.11 같은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은 또 주식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유자금 투자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